자, 이 시간에는 독서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수도 필요해요. 지난번 우리가 지금 갈매기의 꿈을 3주차 계속 지금 토의 토론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과제 형태가 좀 달라졌었죠. 네, 갈매기의 꿈 분석 교재를 드렸습니다. 1차 교재는 그냥 읽고 이야기를 나눈 수준, 이제 2차 교재는 읽고 질문에 답을 해보는 거, 3차 교재는 이제 가장 수준이 높은 교재죠. 요겁니다. 네, 이 교재를 제가 다 배포를 해드렸으니까 보시고 이제 여러분의 눈을 여기에 익숙하게 맞추라는 거죠. 이 정도 수준이면 현재 책 한 권을 읽고 최고의 수준입니다. 즉 웬만한 전문가들도 이 정도를 이 정도에 접근하지 못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은 여기다 맞춰놓고 활동은 대상에 따라서 1단계부터 이걸 최고 단계로 보시면 돼요. 예, 최고 단계로 보시고 실제로 이제 독서 모임을 할 때는 1단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근데 왜 이게 필요하냐, 여러분들에게는 리더들에게 왜 필요하냐면 최고지를 보고 있어야, 그렇죠? 설명할 때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다라는 위치를 보여주고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방향을 제기해주고, 그리고 정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여기까지 도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거. 그리고 이 정도 할 수 있다면 단순히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역량의 문제라는 거예요. 소설이나 비문학, 문학이나 비문학이나 이 정도의 수준에서 어떤 정보를 분석해낼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삶에서도 동일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소설이 참 좋은 거는 이런 겁니다. 소설에서 분석한 내용이 바로 지금 효정이사하고 내가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비문학은요, 얻은 정보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소설은 삶의 이야기에서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나오는 그 과정 자체를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삶의 유익한 결과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도움 많이 됩니다. 저는 이 소설 분석하고 나서 이것이 대화 속 토론에서 얼마나 많이 이용됐는지 그 사례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한번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도서 분석은 기본적인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작가 분석입니다. 작가 분석은 작가의 생애, 생애에서 뭘 찾아야 될까요? 작가의 생애에서 책 한 권이 있고 작가의 생애가 있어요. 그러면 책 한 권을 쓴 작가의 생애와 저자 전체의 작가 생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책과 관련된 생애를 작가 생애에서 작가 생애가 100이라면 이 책을 쓰는데 필요한 생애의 정보들을 뽑아오는 거죠. 무조건 다 갖다 기록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 작가 생애가 100이라면 여기 기록한 건 10이야. 그럼 뭐 10을 어떻게 뽑아올 거냐 이 말이에요. 여기 이 소설과 관련된 이 소설을 쓰게 만든 생애 정보들을 끌어오게 하는 것. 이게 지금 작가 생애의 특징이에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안 그러면 이제 갖다가 그냥 인터넷에 갖다가 다 붙여놓고 이거 작가 생애라.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아는 것의 정보성으로 중요하지만. 그래서 작가 생애를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출생사항이 있을 거고, 공군 입대한 게 중요하죠. 갈매기의 꿈 자체가 이 공군과 관련돼 있어요. 그 다음에 비행 잡지의 편집자 활동을 했던 것도 이 저서를 편집하는 데 중요했고, 출간이 있고 갈매기의 꿈 출간, 그 다음에 비판 속에서 세계적인 판매량을 기록했다라는 거, 이런 정도의 한번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자, 시대 배경과 저자의 사상에 대해서 이제 이거 다 보시고 오셨다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이제 얘기했던 것이 조나단의 이야기와 시대 배경과의 관계를 한번 누가 이제 보셨으니까 한번 발제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누가 할까요? 그러니까 자기의 말로 한번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스토리가 두 개죠. 시대 배경과 저자의 사상, 그렇죠? 그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시대 배경이잖아요. 이게 요게 시대 배경이고 그 다음에 저자가 이걸 통해서 이 시대 배경을 통해서 어떤 사상을 갖게 됐고 그 사상이 이 작품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됐는가. 이 말은 중요한 거 어떤 게 중요한지 아세요? 보세요. 제가 효정이사하고 지금 대화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 순간 저는 시대 배경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요즘에 지금 인공지능 시대가 되니까 인공지능 시대에 영향을 받았구나. 보니까 효정이사의 삶을 내가 알고 있는데 아, 저 삶에서 나온 지금 스토리구나. 이거를 순식간에 머릿속에서 분석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어떤 대상이 어디서 출발했고 어디서 기원됐는지를 아는 것은요. 문제 해결의 그렇죠? 네. 핵심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문학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문학적인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그러면 우리 효정이사 한번 해보세요. 네. 여기 잘한다. 나와 있으니까 그랬으니까 자신 있겠으니까. 자, 한번 해보세요. 뭘 말씀? 시대 배경과 저자의 사상에 대해서 우리한테 발제 그냥 네, 한번 간단하게. 태어난 거는 경제공학기에 태어났고요. 네. 전쟁이 한참 일었던 2차 대전 시기 성장기를 가졌고 그리고 대학 시절 중에 네. 루터킹 암살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선호주의에 딱 했던 시기였다가 이제 뭐 달착륙이라던가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면서 실존주의적인 생각으로 저나 실존주의 쪽으로 좀 보면서 이렇게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그래서 작품하고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이제 작품이 어떤 조나단의 이런 액션들은 바로 이런 저자의 배경에서 나왔다. 그런 것들이 연결이. 그게 이제 그러니까 시대 배경, 작가의 생애, 그리고 작품의 이야기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야 이 세 가지가 어우러. 먹거리 경쟁만을 위해서 산 갈매기 군단, 갈매기들이 이제 저거죠. 이제 그 어둠의 시기를 비추어서 비교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이상, 새로운 발견, 먹거리만이 아니라 삶의 본질과 자유를 추구하는 카메라야. 저를 향해 나가요. 그 본질을 향하는 조나단의 그런 액션들이 이렇게 달로 향하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세계를 그러니까 그걸 동결시키고 새로운 세계를 나아가는 이상을 추구하는 시대상과 맞아 떨어지는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걸 받아서 이제 다음 분들 얼마나 스토리가 많아요. 그 작품의 이야기하고 저자의 생애 이야기 이제 볼 거 봤고요. 시대의 상황도 좀 봤으니까 연결해서 그 다음 분이 한번 자 우리 용수 기사님이. 제가 이게 변화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런 시대를 보면서 아마 저희가 또 비인사이기도 했고 그런 경험들 시대 배경과 그리고 자기의 어떤 자학을 하면서 자학에서 어떤 도전적인 그런 의식이 생겨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기를 이 갈매기 비인사이를 했으니까 이 갈매기에 자기를 투영을 해서 본인이 빈 시절이든 뭐든 이 상황을 좀 더 좋은 상황으로 바꾸고 싶은 성장하고 싶은 그런 의지 속에서 그 의지를 갈매기 조나단에 투영을 해서 지금의 사람이 이거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과정들을 그려내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 분요. 예. 이렇게 박수를 아끼지 않고 좀 해주시면 더 좋죠. 네. 말한 사람이 다음 분을 이렇게 지정하는 건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좀
그 연습이 안 돼 있어서요. 연습이 안 돼 있으니까 지금은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막 이제 하다 보면 막 듣다가 막 끼어들어서 막 말하고 싶어가지고 잠깐 막 이렇게 해야 이제 이게 진짜 토론이거든요. 지금은 우선 돌아가면서 자 우리 다음 분 우리 변 대표님 한번. 많은 것이 바뀐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 책을 20번 정도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문을 거의 암기하듯이 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제가 살아가는데 그 결정적인 영향을 많이 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오늘 또 놀라는 거는 내가 읽은 거랑 이렇게 읽은 것은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는 저는 이제 오로지 한 가지였어요. 이게 조나단이라는 그 갈매기가 살아가는 모습을 제가 담고 싶어서 그래서 뭔가 공부를 하자. 그래서 이제 공부를 안 하던 제가 공부를 시작한 것이고 공부를 이제 그래서 뭐 사실 중고등학교 가지고 6년을 저는 2년 만에 끝냈어요. 그 이제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계속 평생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가 되든 어떤 것이든 그것을 나누는 쪽에 평생 모든 걸 바치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목숨을 바치고 그 다음에 군대 갔다 와서는 교육이 근본을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평생 어찌됐든 교육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은 얼마가 됐든 상관없이 누군가의 삶을 도와줄 수 있는 옛날에 우리가 물을 퍼낼 때 그 펌프질을 할 때 그냥은 늘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라도 마중물이 들어가는 그걸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끌어내는 것처럼 그리고 제가 정 교수님이랑 우리 보면서 제가 정말 그 감동스러워하는 것은 우리가 주는 마중물이 이 사회를, 이 세상을 달라지게 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저도 이제 마중물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좀 창피한 것은 이 책을 저는 제 관점에서 읽고 제 삶을 바꾸고 이렇게 계량화시키고 분석적이고 논리적으로 보는 것은 정말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책만 그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점이죠. 예. 볼 수 있는 걸. 예. 또 이제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걸 나눠주면은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이 전혀 다른 관점으로 달라지게 될 것이고 그것이 이제 우리 사회를 갈 때는 마지막 역할을 계속 이어져서 하게 되는 또 제가 정 교수님 좋아하는 이 타월성이라는 것은 그 어느 순간 양적인 변화가 모여서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그것이 뭐 거듭났다 차원이 달라진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을 그걸 계속 나눠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달라지게 하고 우리가 또 다른 부분을 달라지게 하죠.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갈매기 조나단, 갈매기의 꿈 이 책은 제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의미 있는 책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 책을 이걸 고르셨다고? 저는 정 대표님의 그 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쓴 글에. 인사하면서 하신 거. 네, 맞아요. 진짜.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살면서 인연도 있고 운도 있는 거 아무리 좋은 것도 이어져야 그런 것을 찾으면 감사합니다. 강연 콘서트 이게 누굴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좋은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자신한테 와서 연결이 되는 것은 어느 정도는 그 운이나 에너지도 있는 건데 그것이 이제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 그런 우리한테는 좋은 운으로 가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우리의 힘을 키우고 그것을 이렇게 나누는 쪽에 많은 걸 바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보통 책 읽기가 아는 게 힘이다의 가장 그 기반이 책 읽기인데 그렇잖아요. 경험으로 아는 것은 굉장히 미약하거든요. 깊이는 높지만 깊이는 있지만 넓이는 정말 약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책 읽기를 통해서 하는 과정에서 책 속에 들어있는 이 내용이
우리의 살고 있는 상황과 내 삶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이 스토리가 함께 어우러진 하나의 통합체로 만들어서 볼 수 있다는 거. 이게 정말로 책 읽기의 정점이거든요. 책 읽기를 통해서 아는 게 힘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여기서 책 이야기만 가지고 물론 그것만도 도움은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유익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거 하면서 어마무시한 도움을 받았거든요. 진짜 저는 이걸 분석하고 실제로 이걸 만드는 과정을 다 거쳤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큰 도움을 받았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오죽하면 내가 딱 이거 3권 하고 나서 소설 딱 계획이 잡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영향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독서에만 계속 평생 독서에만 했잖아요. 서인경 선생님. 서인경 선생님 입장에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 부분만. 알맹이는 워낙 교과서 같은 유명한 책이라서 자주 보긴 했지만 시대 상황이라는 게 지금 작가에 있어서 그 시대의 배경도 있겠지만 또 우리나라를 대입해서 아이들에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그렇죠. 지금 뭐 최근에 영화 나왔잖아요. 일주일치 이런 게 아이들에게는 별로 관심 없던 일이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영화를 통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런 발매기획부의 수업을 하며 여기서는 이제 은유적으로 발매기획의 어떤 그런 시대의 고민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역경을 투영해서 또 본인이 어떻게 견뎌내느냐, 그리고 또 굴하지 않고, 그리고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저항하느냐, 이런 면들을 보여주는 거를 좀 연결하는 것들을 저는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감상도 굉장히 좋지만 이걸 또 어떻게 아이들한테 연결해서 얘기할까 이런 생각이 또 먼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또 입시를 제가 또 연결해서 하면서 꿈을 버리지 않는다는 점. 어려운 점은 지금 저도 그 글을 읽고 되게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요. 권 대표님 글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또 뭐 그런 어려움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어려움들이 개인적으로는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에 다 이 조나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그런 생각들, 또 자기가 가진 비행 기술 조금 미비하지만 어떻게 더 강화시킬 것인가 이런 거에 정신력 이런 것들을 좀 연결한다는 면에서 굉장히 읽을수록 감동이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개인적으로는 이 책이 훨씬 재밌어요. 그 뭐예요? 이 책보다 이 책이 이 책과 이 책은 무슨 책이에요? 이거는 책은 똑같은 현문 미디어인데 글 번역을 번역이 요거는 씁니다. 어린이용이에요. 네. 요건 성인용이야. 네. 그래서 종교 비판까지 들어가는 책은 건데 요는 문체부터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감동이 안 오는 게 뭐냐면 여기는 비행 기술을 여기는 되게 연습하는 게 많이 나와요. 그 고뇌. 그 다음에 내가 왜 다시 돌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고뇌.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그게 거의 생략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현문에서 나온 게 연도판이 여러 개가 있어요. 원문도 읽으셨다니까요. 원문에 충실해서 그렇죠. 영어로 읽는 것이 더 어린이용이라 좀더 해설을 좀 넣나 보다. 네, 네. 조금 더 교수님, 예. 우리가 애들한테 성인도 독서를 많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혼자서 검색하면 이거는 막 읽는 것보다 한 권을 읽고 본인이 시간을 많이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지만 토론하는 시간이 훨씬 더 나한테 남는 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도 예. 책을 읽어라 하는 게 아니라 꼭 읽고 나서 같이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야 예, 맞아요. 책 읽기는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책 읽기는 내가 읽었다. 그러니까 토론의 중요성이 뭐냐 하면요. 토의와 토론의 중요성은 나 혼자서 볼 수 없는 걸 봤다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의 생각, 내가 보지 못한 생각들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잖아요.
근데 혼자서 자문자답을 한다면 요즘 인터넷 시스템이 잘 되어 있잖아요. 혼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색을 해가면서 남들이 할 이야기를 내가 찾아서 계속 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연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문자답을 우리는 연구라는 개념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토론에서 오늘 2시간 걸려서 여러 사람이 얘기를 들었어. 근데 내가 검색을 통해서 여러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의 얘기를 들었어. 이제 이해되시죠? 토익 토론보다 더 뛰어난 학습이 자문자답이에요. 왜? 어떤 정점에 가면, 노벨상급에 가면 내가 얘기를 했을 때 나보다 더 많은 얘기를, 더 깊은 얘기를 해줄 사람이 없어. 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최고야.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봐야 거기서 거기야. 그럴 경우에는 자문자답밖에 없어요. 마지막 해결책은. 최고 수준의 사람인 경우. 예, 그렇죠. 예. 어릴 때부터 그걸 훈련하라 이 말이에요. 예, 그렇죠. 이제 훈련을 해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문자답까지 가야 결국에는 마지막 수준에서 나한테 답을 줄 사람이 없어요. 우리 그런 경우 가끔 있죠. 아토피가 심한 아들을 두고 10년을 살아왔는데 주변에 가는 사람이 한 번씩 얼굴 보고 이거 이렇게 하면 좋대요. 저렇게 하면 좋대요.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다 던졌지만 이미 이 사람은 네, 다 알고 있는 거거든. 차마 말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즉, 한 분야의 정점을 쌓은 사람들은 옆에서 도움을 줄 게 별로 없어요. 이제 물론 유관된 어떤 다른 학문을 가져오면 되는데 진짜 연구했던 사람들은 그 분야 외에 다른 분야도 함께 연구하거든요. 요즘 이제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왜 요즘에 융합이 나온 줄 아세요? 이유가 뭐냐면 중세에는 한 학자가 천문학, 수학, 신학 다 했어요. 융합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식이 깊어지면서 근현대에 오면서 지식 자체가 깊어지니까 내 것만 하기도 바쁜 거예요. 네. 과거 사람들은 그냥 한 학문을 하면 그 주변 학문을 동시에 다 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너 거 하나 모아가지고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교환을 하는 거예요. 이게 현대에 와서 생긴 융합 개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융합이 나온 줄도 모르고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사상가들은 이미 자기 안에서 융합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 융합이 필요한 게 아니라 과거에는 이미 융합이 돼 있어요. 그렇죠. 융합적 사고를 계속 해왔죠. 왜냐 한 사람이 학문을 하면 모든 학문을 다 같이 했기 때문에. 예, 기교 쪽 보세요. 파스칼도 수학이지만 천문학, 신학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학문의 깊이가 약했고. 예. 네. 근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죠. 그럼 지금 또 하나의 융합은 어떻게 나올까요? 인간이 정보를 30년 걸릴 정보의 습득을 3개월 만에 해낼 수 있다면 지구촌의 정보를 우리 안에 융합시킬 수 있죠. 이것을 지금 구현하고 있는 게 인공지능의 빅데이터죠. 인공지능은 이미 지구촌의 모든 지식을 다 쓸어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융합을 인공지능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더 정확하게 방향을 잡고 가겠죠. 이제 융합 개념이 좀 머릿속에 확 들어오죠. 네. 막 융합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다 같이 그냥 붐업해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시대 배경과 저자의 사상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이걸 하면서 아마 여러분도 같이 느끼셨을 거예요. 아, 소설에서 시대 배경과 저자의 배경과 저자의 이야기 이 세 가지는 오늘 지금 내가 대화하는 과정에서 오늘 시대 이야기와 그 사람의 배경과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의 이 상관관계 속에서 내가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속에 내 생각을 덧붙임으로써 내 생애를 덧붙이고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동일한 조건 속에서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오는 입력대 출력의 값이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입력과 출력 값의 차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과제도 문학으로 해서 이거 그냥 떼버릴 거거든요. 개념을 아예 확 떼고 머릿속에 숙지하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갈 수 있도록 이번 주는 연어를 할 겁니다. 대부분 다 성장소설과 같은 좀 그런 형태라서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작품의 주제와 해설입니다. 자, 먼저 발제는 제가 하겠습니다. 처음이니까 주제와 해설을 다룰 때는요, 첫 번째 주제가 있고, 두 번째 주장이 있고, 세 번째 이제 해설이 있고, 그런데 이 다음에 또 교훈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주제는 스토리의 핵심입니다. 스토리 핵심. 그러니까 조나단이 주어가 돼야 돼요. 여기서는
이 책의 주인공이 조나단이죠. 그 조나단이 주인공이고 그래서 조나단이 어떻게 했냐?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조나단은 돌아왔다. 제가 오늘 아침에 사실은 쓴 거거든요. 이게 2009년에 작업을 했던 거라서 그때만 해도 주제와 주장을 구분을 별로 안 했었어요. 예, 그러다가 후에 와서 구분이 되면서 나온 거라서 여기 이제 오늘 아침에 다시 넣었습니다. 우리 효정 이사님이 주제 틀렸어요. 그래서 그랬네요. 오늘 아침에 그거 얼른 넣어. 근데 예, 주어인 조나단이 있고 조나단의 동사가 돌아왔다라는 동사로 이어집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게 뭐죠? 여기서 이제 찾을 때는 주어가 뭐지? 조나단이에요. 동사는 뭐지? 조나단이 돌아와서 그 제자들을 양성했죠. 네, 그래서 양성하다라는 걸 여기다 썼고요. 가르쳤다라는 걸 여기다 썼고 아니면 제자를 양성했다라는 쪽을 여기다 써도 돼요. 네, 어느 거 해도 상관없지만 돌아왔다는 걸 양성했다는 것보다 지금 돌아온 게 더 중요한 이슈가 되잖아요. 돌아와서 한 일이야 제자 양성 가르치는 거니까. 그래서 조나단은 돌아왔다고 했고 자 이제 궁금한 게 뭐예요? 윤 이사님? 조나단은 돌아왔어. 뭐가 궁금해요? 어디로? 예, 어디로 돌아왔냐? 예, 그러면 장소가 나오는 게 고향이죠. 그럼 이제 뭐가 궁금해요? 네. 왜 돌아왔냐? 그러면 누가 알잖아요. 우리 제자 양성 사람들에게 자기가 깨달은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럼 뭐가 궁금해요? 뭘 가르치려고? 예, 본질이죠. 이 본질이 무슨 본질이에요? 여기 오랜 연습을 통해 새 본질을 깨달은 새 본질이 뭐였어요? 나는 거. 예, 먹는 것이 아니라 나는 거. 나는 걸 하면 먹는 것은 해결되는데 먹는 걸 하면 나는 게 해결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본질, 그 본질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럼 뭐가 궁금해요? 누구에게? 말 안 해도 되지만 여기서 그래도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동족들에게. 그래서 한 가지 여기서 이제 비교 효과가 있죠. 조나단은 갈등했던 요소가 뭐였죠? 돌아오기 전에 갈까 말까였잖아. 그 행복한, 더 행복한 그 세계, 그 스승 거기서도 스승이 있었잖아요. 그 스승들의 더 행복한 세계가 있는데 더 행복한 세계를 놓고 덜 행복할 수 있는, 누가 보면 그런 곳으로 자신만의 행복을 떠나서라는 비교를 통해서 동족들에게 돌아왔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앞에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제문을 아침에 바로 그냥 순식간에 아까 쓰는 거 봤잖아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바로 쓰는데 하나도 벗어나지 않고 주제를 표현하잖아요. 이게 기술이라는 거예요. 저 시대도 실존주의예요? 예, 실존주의 때. 그러면 이제 가르쳐주기 위해서 돌아왔다 했을 때 예. 포커싱은 돌아왔다가 포커싱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사실은 돌아왔다 가르쳤다는데. 네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저도. 했다 가르쳤다 해도 다 상관없어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앞뒤가 바뀌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가르쳤는데, 자, 가르쳤다라는 건 제자를 양성했다는 거고, 돌아왔다라는 것은 돌아오기 전에 이 사람의 머릿속에 왜 돌아왔냐 이거지. 그렇죠. 예. 왜냐하면 여기서 그 조나단이 가장 갈등했던 거는 돌아오기 전에 진짜 그 행복한 세계로 계속 추구를 해 나가느냐. 근데 그 추구보다 더 중요한 게 여기에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돌아온 걸 결정했죠. 예, 그래서 그 돌아온 거를 귀중하게 지금 여기자에서 돌아왔다는 걸 넣었는데 사실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바로 이유라는 것은요. 돌아왔다에 대한 것은 이유는 이 속에 들어있어. 예, 그래서 앞에다가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말을 같이 넣습니다. 조나단이 갈등했던 거 가르쳐줄까 말까가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예, 돌아오고 말까지. 예, 예, 그렇죠. 바로 그 점이죠. 왜냐면 위로 올라가는 세계에서 예. 관심이 있거든. 자기는 지금 위로 올라가는 세계가 더 가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저기 가르쳤다로 했거든요. 그럼 가르쳤다 해도 틀리진 않아요. 네, 예, 그래서 예,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예. 마지막에 제자가 마지막을 장식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맞는 얘기인데 이제 여기서 좀 더 부각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갈등이 제일 컸잖아요. 내려가느냐 올라가느냐. 네, 이 갈등에서 결국은 돌아오는 걸, 그 돌아오는 걸 다른 말로는 사랑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바꿔서 정말 조나단은 그 동족을 사랑했다라는 말로 귀결이 될 수 있는 거죠. 자기의 행복보다는 동족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돌아온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주제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주장으로 연결한다면
인간이 자신의 본질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 배우고 발견하는 노력을 하는 과정에 집단과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으나 이를 끌어안고 그 자유를 집단을 사랑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라는 쪽으로 한번 정리해요. 이 주장은 조금씩 표현들이 여러 가지 달라지긴 하겠지만 결국 본질을 깨닫고 그 본질을 자기 동족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결국은 희생이라는 과정, 사랑이라는 과정을 선택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주장은 최상위 주장이 있고 하위 주장으로 나눈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최상위 주장은 이겁니다. 본질을 찾아라. 그 본질을 찾아서 그 본질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당신이 희생을 할 수 있는 각오까지 해라. 요것이 지금 최상위 주장이죠. 네, 그럼 이제 하위 주장으로는 본질을 깨닫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각고의 훈련이 필요하다. 그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예? 누구예요? 강의 콘서트라는 대표님이 그랬군요.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주장의 최상층 주장이 있고 그 바로 다음 레벨의 주장들이 하위 요소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더 하위로 내려가면 세부적인 교훈이 나와. 교훈들이. 그것이 삶에 적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면 아주 깔끔하게 주장과 교훈이 하나로 엮어지게 됩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해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서로 나눌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품의 주제와 주장 그리고 교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여러분이 자유롭게 너무 이제 형식에 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한번 아까 안 했던 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온라인에 계신 분도 좋은데 자꾸 이 마이크 소리 때문에 자꾸 문제가 발생해서 영찬 선생님 한번 해보실래요? 화면 켜시고요. 영찬 선생님? 네,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소리가 좀 적은데? 소리 좀 켜보세요. 네, 말씀해보세요. 다음엔 스피커를 뽑아야 되겠다. 예, 말씀해보세요. 마이크 관리. 한 번만 하셔야 돼요. 반응이 느려서. 네, 영찬님. 네. 네, 한마디 부탁합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죠? 자세히 못 들었어요? 네. 그러면 잠시 패스하겠습니다. 예, 이게 화상의 약점이에요. 왜냐면 화상 복고 있다 보면 다른 일 뭐 이런저런 일 하다 보면 집중이 안 돼가지고 넘어가는데 갑자기 이제 시키니까 정리가 안 돼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 오프 해주시고요. 네. 네, 그냥 여기 있는 분들 중심으로선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누가 다음 이어서? 네. 네. 김지현 선생님도 모범생이. 자, 카메라. 저걸 돌리시죠. 자, 우리 김지현 선생님 한번 자유롭게 그냥 편하게 얘기하세요.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자유에 대한 갈구 이런 거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장에 대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오늘 처음 참여한 우리 우연아 이사님, 네. 핸들만. 예, 주제와 주장, 그러니까 작품의 주제와 주장에 대해서 이 저자가 말하는 주제와 주장에 관해서 자신의 생각 그냥 편안하게. 예, 언제 자기한테 돌아올지 모르니까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 이거 토론이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내 차례가 오면 뭘 얘기하지? 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생각을 미리 안 하셨던 거죠? 잘 발전한다. 생각 안 하셨으니까 그럼 패스하고. 예, 하시겠어요? 예.
생각을 한 건 아니지만 네. 보면서 저 주제학 저는 저 문서를 지금 오늘 네, 처음 봤죠. 첫 참석이라서. 보면서는 그 수도하는 스님들, 종교인들 그 사람들이 생각이 났었어요. 계속 과정을 계속 넘나들면서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다가 결국에는 계속 위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과 새 사람으로 돌아올 것이냐라는 그 결정을 하는 순간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예, 정말 중요한 비교를 해주셨네요. 도를 닦는 사람들이 가장 큰 고민이 계속 도를 닦을 거냐, 내가 깨달은 도를 사람들에게 나눠줄 거냐. 요거 석가가 사실 겪었던 거거든요. 석가도 자기가 깨달은 도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데 조금 다른 특징이 있긴 하지만 전달하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이제 신한테 포기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도를 깨닫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 부분의 고민들을 대부분 다 한다고 적절한 비유를 한번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한 한순간에 성찰을 하시다. 네. 네, 그렇게 어떤 이야기를 하나 듣고 이 이야기를 토대로 자기 신의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 결국은 창의적, 그냥 의견이라고 하는데 의견이라는 게 창의성이거든요. 그런 생각들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우리 윤이사님 한번. 저는 본질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잠재 역량들이 대단한데 그 본질에 접근하지 않고 하니까 지금의 문제들이 사회의 문제들이나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본질에서 답을 찾아라 라는 책도 있는데 본질에 접근해서 지금 인간이 저지르는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참신한 마인드, 뉴 패러다임이 지금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새 본질은 우리가 이제 나눈 거 비상이라고 했어요. 네. 근데 인간들이 본인이 생각하는 본질적인 자유에 대해서는 각자 생각하는 하나로 본질이 되나요? 인간의 본질적인 자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질도 아까 말한 최상층에서 하위로 내려가는데 인간의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는 거죠. 인간 존재의 본질일 경우에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인류 역사의 철학자들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대 철학자들은 아톰이다까지 도달했잖아요. 인간의 존재의 본질은 아톰이다, 원자다. 상당히 많이 발전했죠. 근데 한 철학자가 질문을 했죠. 그럼 인간의 본질이 아톰이면 그럼 호랑이 본질은 뭐지? 호랑이도 아톰 아니냐? 그럼 구분이 안 되네. 그럼 인간의 본질이라는 말로 아톰은 어울리지 않잖아. 예. 그래서 데카르트가 인간의 본질은 동물과의 차별성이다. 그러면 사고다. 그래서 그때 나는 생각한다, 존재한다 해서 사고로 존재론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좀 있다가 한 500년 동안 또 여러 사람들이 사고가 그럼 본질이다면 하고 막 고민하고 있던데 비트겐슈타인이 그럼 사고는 뭐지? 인간의 존재 본질인 사고는 뭐지라고 묻다가 사고는 언어다. 인간은 언어만큼 사고한다. 그러니까 결국 언어가 본질이다. 이렇게 해서 언어 철학이 오늘 현대 사회를 쓴 거 아니에요. 이게 본질이라는 게 기준, 인간의 존재 본질이라고 했을 때의 모습과 역량 본질은 뭐냐? 아니면 또는 인간의 관계 본질은 뭐냐? 이렇게 이제 하위 본질은 있겠지만 일단 존재 본질은 지금 현재 말한 게 2000년, 수천 년 걸려서 만들어진 게 아톰, 사고, 언어까지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예. 그러면 본질적인 자유가 자유로운 언어 역량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할 수 없고 그냥 자유가 포커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질을 우리가 얻게 된다면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은 당연하죠. 왜? 인간의 존재성이라는 것은 인간만의 독특성인데 만물과 비교했을 때는 아톰이 고대 사람들은 아톰이라고 생각했지만 인간만의 차별성으로 나타냈을 때는 사고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고가 독특해지고 사고가 개발이 되면 따라오는 선물이 자유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이런 본질을 찾아가는 과정의 포인트가 배움과 발견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거기에 굉장히 의미를 알고 있거든요. 결국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배우고 발견할 것이냐가 그냥 본질을 찾아가는 답으로 여기 정의 내려져 있기 때문에 불안한 배움과 발견.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하면 이제 우리 내과하고 자꾸 연결을 시키자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교육이 배움과 발견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이라서의 가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 조나단 보면서 대표님이 많이 미싱이 돼가지고 좀 그래 이거는 뭐 좋은 면과 불편한 면과 아무튼 그랬습니다. 예. 네. 질문했습니다. 네네. 질문. 여기 앞 시간에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네. 교수님께서 저 책을 선택한 개인적인 이유가 있으세요? 이제 특별한 이유보다는 문학을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시대 배경과 한 사람의 생애 배경과 스토리를 같이 엮어서 볼 수 있는 그런 사고를 기르는 데 있어서 우선 이쪽을 한번 통과시켜 보자. 첫 단계로서 그러니까 가장 쉬운 독서 토론의 하나 유형이 있고 나서 서로 얘기 나누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학습 질문을 통해서 하는 거고, 세 번째가 분석을 통해서 하는 요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리더급이니까 훈련해보자라는 훈련 차원에서 한 거지. 이거는 뭐 갈매기 꿈을 특별한 어떤 비전이라든지 이런 본질에 대한 걸 하자는 그런 목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그건 전에 보면은 어린 왕자 이런 예. 책을 수업을 하실 때 네. 학생들한테 네. 얘기하실 때도 있고, 그래서 전 오면서 이 어린 왕자를 최근에도 그 1차 동행 때도 어린 왕자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근데 갈매기 꿈을 이 독서 클럽에서 하는 건 아니 그런 건 다른 특별한 목적은 없었어요. 해보신 자료기 때문에 그냥 쓰시는 거예요. 네. 네. 자유라고 하는 것보다 갈매기의 본질은 비관이야. 인간의 본질은 이 어떤 사고 역량을 더 뛰어나게 하는 거 인간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갈매기랑 인간이랑 이게 비교해서 갈매기도 단지 생존이 아니라 비상이었어요. 나는 거. 인간도 단순히 우리가 그 생존이 아니라 같이 어떤 그 공동의 어떤 평화를 위한 어떤 그런 차원으로 그렇게 그냥 자유라고 너무 피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하고 인류의 본질을 좀 구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의 본질은 사고고 인류의 본질이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인간의 평화를 본질을 사고라고 규정하고도 네. 사실은 다 일대일 구분할 수 있어요. 아까는 또 언어 그 사고를 우리의 차원으로 아니 그 언어는 사고 안에 들어있는 것을 얘기했던 거고, 현재까지 인간 존재, 그러니까 본질이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이 사람을 대변할 수 있는 이 사람의 특징 자체라는 거죠. 사람에게만 있는 것, 고유성. 이거를 지금 본질로 사고와 언어인데, 언어는 사실 사고에서 나왔기 때문에 단지 사고의 본질이 뭐냐가 그 언어였지, 인간의 본질은 사고죠. 근데 사고는 다시 뭘로 이루어졌냐? 언어는 사고의 속성이야.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을 언어라고 말하면은 이제 사고 속에 있는 걸 말하는 거고, 본래적 본질은 사고죠. 사고가 없으면 언어는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단지 이제 여기서 중요했던 것은 언어를 가지고 접근하니까 사고가 개발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사고 자유라는 것보다는 네. 사고적인 측면에서 어떤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갈매기 조나단이 새의 본질을 나는 걸로 잡았잖아요. 나는 걸로 잡으니까 그 나는 능력이 자유를 주더라는 거지. 그때부터는 생계에 매이지 않고 살 수 있었고, 그 다음에 행복을 추구할 수 있었고, 이상과 꿈과 정말 생각할 수 없었던 세계까지 만날 수 있었고, 이 본질을 찾으니까, 본질을 갖게 되니까 그게 되더라 이거지. 그럼 인간도 사고가 되니까 그때부터 생계의 자유가 벗어나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큰 이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더라. 그 얘기만 들어도 행복하네. 그죠? 얘기만 들어도 행복해. 새 본질도 네. 저기 나는 거다 하지 말고 네. 남을 통해서 얻는 자유. 아니요, 자유는 본질이 아니죠. 이 책에서는 나는 거지. 처음에 먹이 경제
사람들이 뿌려주는 먹이나 먹고 우르르 달려가서 먹고 본질은 사는 그 자유가 될 수가 없죠. 거기서 출발을 하니까. 예. 자유는 우리의 희망이지. 무슨 자유를 얘기해서 인간은 어디요? 자신의 본질적인 자유. 인간이 자신의 본질적이라는 거잖아요. 본질적이라는 말은 형용사예요. 본질이란 뜻하고 다른 거예요. 본질에 속한다는 뜻이지, 본질인하고 본질적인 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 생각은 그 인간의 본질은 사고니까 사고를 개발할 수 있을 어릴 때부터의 삶의 양식, 그 다음에 우리의 문화의 형태, 가족문화, 사회문화 이런 것들, 유대인처럼 그런 것들이 돼 있다면 훨씬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재미난 영상을 봤어요. 잘라놨는데 인간의 존재를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데니스 옹 박사가 연출을 하고 EBS에서 기획하고 이제 거기에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예요. 인간은 정말 어떻게 영원해질 수 있는가 하는 주제로 다루는 건데 보세요. Cuando se quiere de veras, como te quiero yo a ti, es imposible mi ciela, están separados sin vivir. That was very sad. My name is James Blahus. I am a freelance writer and I am a bot developer. So everything began when my father was diagnosed with cancer. They gave him a death sentence or non-small cell lung cancer. 를 불러주고 문자를 보내는 1년 전 암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였습니다. But one of the things we thought was we need to find a way to, so we decided to do an oral history project with my father and interview him, and time it was all done, I had at least 그와 영원히 함께하고픈 그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기록해 9만 개의 단어로 200개의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to make my father digitally immortal, and that's the ambition. 그는 아버지가 그릴 땐 메시지를 보냅니다. 마치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처럼요. Hey Dad, are you there? I'm doing great. 놀랍게도 그는 혼자서 이 모든 걸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못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비록 아버지의 몸은 떠나서도 디지털 세상에선 영원하길 바라는 거죠. All over in his brain, each one is. 저장된 파일 하나하나가 마치 뇌세포처럼 프로그램으로 연결되어 아버지의 머릿속 생각을 들려줬습니다. Let's hear about your first meeting. Well, I got hooked. I got really hooked on it. And I can remember going to bed at our apartment in San Francisco, and at night. When I hear his actual voice, sometimes that can. 그는 아버지 보 덕분에 슬픔도 이겨냈습니다. 언제나 함께할 수 있었으니까요. I said goodbye to him in person. I went upstairs to talk to the dad bot, and he sang me in my shadow, all alone with nothing to do. And there was something about it that was so mournful. During this humanity, is it the physical embodiment? Is it the muscle and the presence? How human or not human are live on the edge. They're blurring the line of being human and not human.
stage of this being. It's the dream to do this, but I don't think we're all the way there to really. 그래서 데니송도 자기의 삶에 있는 정보를 3개월 동안 다 그 팀하고 해서 간추려서 곳에 놓고 대화를 시작했더니 그냥 일상 대화가 아버지처럼 해주는 거예요. 도대체 인간의 이제 존재는 무엇인가? 정보인가? 아니면 실제 물리적인 육체인가? 이 부분이 이제 바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인간의 정보를 웹에 업로드 시켜서 존재하게 하고, 현재까지는 이제 그냥 웹 정보만 있는 거지만 이제는 앞으로는 얘가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학습을 하게 되면 현재 살아가는 세상을 지금 웹에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인터넷 속에서 다. 예. 그러면 이제 살아 있는 거예요. 그냥 더 계속 학습이 돼서 내가 나오는 대화를 더 기억하고 있고. 최근에 데니송의 3개월치 자료를 시작을 그렇지. 예. 그러면 실제 데니송하고는 다르네요. 얘는 학습하는 결과값이 데니송 학습하는 다를 거. 아니 이제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량은 3개월 다 모집한다 해도 머릿속에 있는 그 세부적인 정보를 다 가져올 수 없는 정보가 좀 부족하겠죠. 근데 이제 학습하는 방법은 얘가 그래요. 아빠가 이렇게 이제 주변 사람이 묻습니다. 친구가 나와서, 아주 친한 친구가 나와서, 야, 너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하니까 데니송의 그 머릿속에 있는 정보가 있잖아요. 정보에 따라 답을 해요. 근데 답하기 어려운 정보가 질문이 나왔어. 그럼 데니송도 실제 데니송도 답하기 어려울 수 있겠죠. 그때는 데니송은 뭐 할까요? 검색하겠죠. 뭔가 찾겠지. 얘도 그래요. 똑같이. 그거 내가 답하기 어렵네. 잠시 찾아서 해볼게. 하고 인터넷 검색을 해서 찾아보고 답을 하죠. 네, 이런 식으로. 그럼 그것이 학습이 돼. 그렇죠. 방금 찾은 게 그 웹에 있는 그 데니송이 학습이 되겠죠. 그럼 학습된 상태로 그 다음에 질문이 또 이루어지는 거야. 얘한테 물어봐도 그러잖아요. 네, 그것도 얘도 지금 학습하죠. 얘한테 똑같이. 욕하면 기억했다가. 그런 네. 말은 저 싫어해요. 하고 다음에 딴 말 막 하다가 하다가 모르겠어요 하면서 인터넷 검색창을 띵 띄우는 네, 거예요. 맞아요. 네, 그건 똑같아요. 똑같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시스트? 몰라요. 이거는 삼성 핸드폰 건 여기 있고 집에 있는 TV는 또 TV대로 또. 네, 아무튼 이 이야기 핵심은 이제 인간 존재가, 저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인간 존재의 본질은 이렇게 되더라고요. 첫째, 사고력. 두 번째, 언어력. 세 번째, 정보력. 그러니까 언어가 만약 사고에 들어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사고력과 정보력이죠. 네, 언어력은 당연히 있어야 정보를 습득을 하니까. 결국은 조금 전에 이 사람 아버지 봇 안에 들어있는 건 정보죠. 근데 내가 물으니까 답변을 했죠. 그건 사고죠. 그리고 언어로 답변을 했지. 언어죠.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인지 요소의 3요소는 사고, 언어, 정보, 이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 존재의 본질에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이 본질 역량을 끌어올리면 우리 삶의 역량 자체와 자유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세계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라인에서 핵심 메시지를 한번 볼게요.